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벤트를 확인하고 조금 다채로운 시각 필요하죠. 오늘 새로운 분과 또 함께 보겠습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장 시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개장 중계 때는 오늘 확인한 이 FOMC 이후로 좀 발빠른 매매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반영하지 가장 궁금해하시잖아요. 우리 김지혁 PB님께서는 지금 어떤 스타일인지도 궁금하고 FOMC 보고 나서 뭔가 공격적으로 지금 태세를 잡고 계시는지 이 멘트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실 저는 좀 글로벌 매크로 기반으로 투자하는 거를 워낙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고객들에게 안내도 하긴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FOMC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있을 때 유동성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나 AI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전략들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AI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뭐 조방원에 기반한 이런 섹터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지금 QE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QE랑은 좀 다르지만 RMP, 그러니까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시키겠다. 이게 시장에서 꽤나 서프라이즈하게 반영되는 듯한데 아직 지표도 확인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리스크 온에 힘을 싣는 이유와 전략 어느 섹터를 보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AI 쪽에 좀 더 확장성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로보틱스에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AI 다음에 있을 이제 어떤 성장 섹터로 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베센트 장관도 뭐 3%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은 결국 유동성 완화를 바탕으로 향후 이 미국의 성장성까지 귀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내년에 있을 때 바라봤을 때 지금은 굳이 두려워할 필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성장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어느 쪽이요? 아무래도 로봇 쪽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AI? 이제 반도체 쪽, AI 쪽은 더 기반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은 쪽이 반도체, 전력기기 이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유동성과 관련된 리스크 온으로 달려준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그리고 AI 내러티브에 같이 영향받는 전력 쪽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다시 주도권 잡고 달릴 수 있다. 이렇게도 인식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도 전력망이 노후화된 상태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충이 되고 실행이 되려면 사실 전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당연히 SMR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전력망 같은 경우는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효성중공업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뭔가 전력에 대한 공급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전력 쪽도 그렇고 아니면 뭐 변압기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내년까지도 분위기 긍정적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시 키워드를 잡아오셨다고 하는데 내년이 이제 병오년이잖아요. 뜨겁게 달리되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에 맞게 좀 재밌게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전략 같이 반영해서 들을게요. 예, 아무래도 최근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홀스라는 이 키워드를 가져왔고요. H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캐펙스 투자가 더 확충이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H를 가져왔고요. 유동성 오버플로우, 그 유동성이 앞으로 더 풀릴 것 같다라는 점에서 O, 그리고 이제 R은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리레이팅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지금 배당 분리과세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내년에 어떤 예금에 있었던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계산을 봤을 때 한 200조 원 정도가 지금 예금에 묶여 있는데 그런 점들이 일부만 10%만 이제 20조 원만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리레이팅이 될 것 같고요. S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 5천을 바라보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 스탠다드에 있는 어떤 PBR 기준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엑시트 전략인데 결국 이제 뭐 워낙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까지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에 대한 어떤 엑시트 전략도 같이 추구가 된다라고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HORSE 여기에 맞는 전략. 그럼 구체적으로 섹터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잡아주신 게 위성통신, 광통신. 이것도 방금
방금 말씀하신 성장주 키워드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얘기하는 거는 이 로봇 쪽에 좀 더 초점을 가고 있는데, 사실 로봇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통신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신은 사실 지난 뭐 한 3에서 5년간 굉장히 눌려있던 어떤 섹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금 5G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오늘자 뉴스도 나왔지만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성장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 이 위성통신 쪽도 지금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위성통신 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골든돔 관련해서 트럼프의 빅픽처도 있잖아요. 여기 예산을 모아서 지금 집중하겠다라는 건 민관에서 다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성통신, 광통신, 이제는 기존의 저평가 영역을 다 탈피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 위성통신 관련해서는 재료가 있는데 지금 모아갈 정도의 어떤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전력기기만 생각을 했어도 LS 일렉트릭이나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사실 2년 전에 바라봤을 때는 이게 변압기가 필요했었나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어쩌면 그 통신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통신주도 물론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뭐 광통식 쪽은 당연히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주와의 또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세트랙 I나 아니면 뭐 이제 그 AP 위성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망주를 3가지 잡아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세트랙 I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세트랙 I는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잠시 몸살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도모하는데, 대표적으로 위성통신 안에서는 탑픽으로 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런 그 기술 유출 관련해서 네. 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미 올해 초에 스페이스X와의 협업이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위성통신 쪽에서 굉장히 강한 스페이스X를 바탕으로 강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됐을 때 어느 종목이 더 각광을 받을까 하면 당연히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세트랙 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 수준이 굉장히 눌려 있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저가 매수를 하기도 모아가기도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또 유일하게 찍혔던 우주 항공 관련주이기도 하죠. 지금 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기술 유출 전에 이벤트 발생하기 전에 실적 증권가에서 10만 원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가격대까지 움직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통신 장비 안에서도 이제 광케이블, 대한광통신과 RFHIC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묶어서 주셨어요. 설명 같이 여쭤보면요. 아무래도 광통신 쪽은 5G 쪽에서 이미 뭐 5년 전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일찍 저희가 좀 진입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5G가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 가 필요한 시점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통신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점들이 결국 지금 5G에 대한 주파수 경매 확대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매가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에 있는 이 5G나 6G 쪽에 있는 부분, 이 사업 부문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관련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RFHIC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 매출이 거의 200% 넘게 급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점들이 광통신 쪽에 있는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통신 장비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눌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11월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꽤 많이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메리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너무 싼데 그동안 시장이 바라봤던 건 소외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였었어요. 여기서 재평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주파수 경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주파수 경매도 한 축에 영향이 될 것 같지만 내년 2월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 골든돔 프로젝트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골든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년에 있을 때 이 뉴스타트 조약이라는 게 이제 만기가 되는데 이 뉴스타트 조약이라는 거는 이 핵무기 감축 조약인데 예.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적으로 안보적으로 좀 위험해지면 결국 골든돔에 대한 어떤 이 트럼프의 행정부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 되면 결국 그 골든돔의 이 강화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통신 인프라로 귀결될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광케이블에 대한 이 부분들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 통신 장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사실 한때 잘 나갔던 5G 통신 장비주들 안에서도 대장이 좀 다양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RFHIC의 이 실적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워낙 굉장히 많은 5G 종목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미국향 매출이 나오는 곳을 조금 이제 선별해서 보고 있고요. 결국 미국향 매출이 지금 나오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아직 뭔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이 기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광통신은 북미 매출 220% 올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RFHIC 역시 실적으로 찍혀가는 가운데 내년 골든돔이 가장 빠른 이벤트라면 여기에서 북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골든돔 이벤트와 함께 5G 통신 장비의 재평가 기대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대한광통신, RFHIC 세 종목 함께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와 함께 FMC 이후의 추가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